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가져가나 싶더니 애매모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잃으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가 2.3%에서 종가는 0.53%로 마무리, 음봉이죠.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지수 움직임에 갈 것처럼 잠시 불이 타올랐다가 보통의 금요일장으로 돌아 나온 모습인데요. 아마 월요일까지 휴장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중은 긴 레이스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까 합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유안타증권을 사용하시면 지속적으로 무료 정보방에서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유안타 쓰시는 분들이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기존에 다른 증권사 사용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기본적으로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수급, 이슈, 시황, 관심 종목 공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일 종가 매수로 잡았던 일진 머티리얼즈 종가 기준 한 3%, 4% 좋은 이런 자리에서 자리를 잡았고 보유 종목들도 무난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정보망 참여하게 되시면 두중에 대한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을 수 있고 혼자서 시장을 헤쳐나가시기 어려우신 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 몸 상태나 컨디션이 온전치 않습니다. 연휴 동안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서 앞으로 영상을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시장 흐름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좋다 말았다. 보합권에서 올렸다 내렸다 간보는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 미국 부채 한도 리스크 축소와 중국 지수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또 한 차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과 관망 심리, 수급까지 받쳐주지 못하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도 비슷하게 나온 것도 시장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 두중 종가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힘이 빠지는 이런 흐름이었고 아예 상방으로 움직임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더 갈 수도 있었던 모양새라 아쉬움도 분명 존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1%로 마감, 코스닥은 0.03으로 마감이 되었죠. 개인 위주의 수급으로 사실 힘을 받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480억 정도 매도, 기관은 4,500억 매도, 코스닥은 외인이 2,200억 매도, 기관이 1,100억 정도 매도를 쳤죠. 금융투자도 각각 3,500억 그리고 1,000억 정도 나가면서 약세로 전환된 부분이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원달러 환율 1,194원으로 또 상승 마감이 되면서 굳이 3일 동안 휴장인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리스크를 두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살펴보면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조정이 나온 종목도 있고 빨갛게 유지된 채 마감이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같은 테마라고 해서 수급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한 주식인데요. 그동안 두산중공업은 테마로 엮여도 같이 가지 못했고 또 떨어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시총 대비 다른 종목들과 오늘 종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무난했다. 플러스라도 잘 유지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2.3%까지 힘을 받았었지만 유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딱히 오늘 원전 테마가 상승할 만한 포인트도 부족했고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 마이너스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매한 흐름에서 역시나 수급이 주가를 유지시켰다. JP모건도 금일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빨간불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 이야기는 뒤에 가서 더 하겠지만 JP모건 어제와 오늘까지 쭉 들어왔는데 언제 또 나갈지 불안한 이런 수급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 기억하시나요? 한수원이 오랜만에 옳은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핵심 내용들만 좀 캡처를 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발전, 공존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공존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에 근거해서 원전은 안전하다며 탄소중립위원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렵더라도 SMR 등 중소형 원자로를 잘 개발해서 그 수단을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현실적 탄소중립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정 사장 체제의 한수원이 원전 사업을 저해한다고 하자 월성 1호기 이후 새로 원전을 폐쇄한 적이 없고 원전이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주민 수용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종합 판단에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혐의는 강력 부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체코 원전 한미프 3파전 최종 확정 한수원이 가격 경쟁력 우위 중국과 러시아를 체코에서 좀 원전 입찰을 차단했다. 한국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좁혀졌다. 다음 달 체코 총선 후 차기 정부에서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두쿠바니 원전 후보군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이어서 좀 보시면 원전 활용한 빠진 수소 대책, 반쪽짜리 수소 경제대나 7일 공개한 수소 선도국가 비전은 청정수소 보급 확대 및 기술력 확보 등 관련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총망라했지만 값싸고 효율적인 원자력을 수전해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수소를 만드는 방안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수소 경제라는 방안이다.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자급률을 25%로 끌어올린다 밝혔지만 나머지 75%는 호주나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관련 한계가 있다는 지적, 그린수소 생산 시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서 발전량 변동폭이 큰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도 필수라는 점,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의 경제성과 관련한 물음표도 제기, 국내에서는 낮은 경제성 때문에 그린수소가 단 1g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 기술력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그린수소를 만들 경우 발전 효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 국내 신재생 설비는 미국이나 호주 등과 달리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데다 해외 주요국 대비 발전 효율도 낮기 때문에 수소 생산 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해법으로 제시를 한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전으로 생산한 수소는 오히려 그린 수소에 가깝다. 1기가와트당 전력 생산을 위해 태양광은 85톤의 온실가스 배출, 반면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8톤에 불과하다. 여러 기사들을 좀 읽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공존해야 한다는 부분, 한수원도 이렇게 밝혔고 물론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으나 지난달에도 한수원에서 추가 원전을 건설을 해야 한다. 탈원전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었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부인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수원도 유럽에서 수주를 따야 하는 입장이고 원전의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건 누구보다 바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체코 정부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종 원전 입찰 명단에서 제외한 소식 모두 다 아는 소식이죠. 특히 한수원 가격 경쟁력이 좋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킬로와트당 한수원 같은 경우는 3,700달러, 프랑스는 7,800달러, 그리고 미국은 16,000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따지면 1,400억 수준, 그리고 한수원은 한 440억 수준인데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두중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수주를 따내지 않는 이상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도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죠. 현재는 안보 평가를 좀 진행 중에 있고 12월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스케일 파워 SMR 기자재 수주 빠르면 연말에 나와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경제에서도 탄소 중립이나 규모의 경제로 원전에 대한 필요성, 원전으로 인한 수소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전이나 SMR, 수소까지 해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겨울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재난 사실 원전 말고는 대책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두산건설 매각 소식도 있었습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했었던 근본적인 이유 두산건설이었는데 매각을 다시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두산건설이 올 상반기 매출이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기미도 보여줬었는데 두산그룹에서는 매각이 더 효과가 좋다, 낮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부채도 많고 성장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각이 진행된다면 재무적인 안정화와 더 이상 두산건설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를 해볼게요. 웨이는 JP모건의 힘에 입어서 오늘 35만 주가량 순매수, K는 28만 주 이탈, 기관도 7만 7천 주가량 이탈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6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기관에서만 좀 매도세로 전환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아쉬울 거는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매도를 크게 나간 게 금융투자였기 때문에 12만 3천 주 나갔죠. 들어오나 나가나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주체들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오늘 15,000주, 그리고 연기금이 어제 이어서 57,000주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약 2주 만에 5만 주 이상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으로 오늘 JP모건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무슨 냄새를 맡은 건지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는데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에 14,000주
가량 물량을 더 플러스 하면서 29만 7천 주까지 오늘 종가 기준 물량을 늘려 나갔습니다. 어제는 한 30만 주 이상 매수세를 보여줬고, 뭐 이틀에 한 50만 주 이상의 이런 매수세가 어떤 의도인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월요일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 물량을 뺄 수 없고, 한 번 더 주가를 올리려고 나갈 심산인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매 비율을 좀 보시면은 확실히 며칠 사이에 좀 줄어든 모습이죠.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렇게 기관에서 많이 나갔으나 외인가 그리고 JP모건 프로그램 매수세 힘에 입어서 좀 줄여나간 이런 모습이고, 수량 같은 경우는 오늘 14만 주 그리고 대금도 27억까지 좀 낮췄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차장고 전일 기준 200억 가량 좀 늘어난 모습이고요. 지수가 안정이 되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공매 비율도 안정이 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빠르게 3천억대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도 1900만 주 밑으로 좀 내려와야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흐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던 거래량과 그림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실망한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십자가형 캔들 약간은 하락에 더 치우쳤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음 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모두 변동성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도 마감 19,000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5일선 초록 색깔 선 턱걸이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호재입니다.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다음 주 2만원 안으로 주가를 집어 넣어야 한 발자국 다음 스텝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가가 이렇게 털썩 박스권도 이탈하고 내려앉은 이후에 빠르게 되돌리는 회복하는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여기 구간이 또 내 자리라고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의 행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때처럼 2만원이 이탈되었던 요 상황처럼 2일에서 3일 안에 주가를 빠르게 이쪽으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딱히 기술적으로 더 이야기 드릴 건 없고,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는 정상적인 장이 되길, 그리고 환율도 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혼자서 대응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